예, 천안예총 주최 천안무용협회 주관으로 열린 그 본 심포지엄은 그 천안예총에서 심혈을 기울여 2006년부터 시작한 그 천안 근현대 대표 예술인 선양 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 그 소설가 민촌 이기영, 2007년에 국악인 이돌천 선생 조명에 이어서 그 세 번째가 앉는 심포지엄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진행은 제1부 의식행사, 2부 한영숙 선생의 승무, 학춤, 살풀이, 태평무 공연에 이어 3부 심포지엄, 4부 만찬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예,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벽사 한영숙 춤 심포지엄 의식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늘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그 내빈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성무용 천안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강석 시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충남예총 안수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오늘 기조 발표를 해주실 숙명대학교 정재만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주제 발표를 해주실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배성한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역시 주제 발표를 해주실 남서울대학교 사회교육원 황경숙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역시 주제 발표를 해주실 그 정재만 전통춤 보존회의 정용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3부 심포지엄 진행을 해주실 한국무용협회 충남지회 원유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막 도착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직전 충남예총 김영천 회장님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네, 충남미술협회 현남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천안국악협회 조한숙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천안문인협회 소중해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우리 윤성희 천안예총 기장님 참석하셨고요. 예,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김경숙 우리 천안무용협회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천안음악협회 박정숙 지부장님 지금 막 참석하셨습니다. 예, 미처 예, 송한문화원장님, 예, 지금 또 참석을 막 해주셨네요. 예, 송영삼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또 혹시 그 소개를 못 드린 분은 차후에 확인이 되는 대로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 심포지엄을 마련해 주신 윤성희 천안예총 회장께서 개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그 천안의 근현대 예술인을
선양하고 우리 시민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예술적 업적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안시 성무용 시장님께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매번 감사드리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천안 지역의 예술인들, 묻혀있는 예술인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그들의 업적을 우리나라의 전체에 좀 알리는 그런 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벽사 한영숙 선생님은 우리 고장 출신으로서 우리 전통 무용계의 한영숙류라고 하는 춤의 계보를 만들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동안 게으르고 무심하고 그래서 이분의 업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한영숙 선생님 춤과 예술적 업적이 널리 선양되고 우리 천안시의 자부심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성무용 시장님 감사드리고 또 조광석 시의원님 또 안수영 충남예총 회장님과 그 밖에 많은 내빈 여러분들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성무용 천안시장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축사라기보다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 지역에 오래전서부터 문화예술의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우리 어르신네들을 찾아내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해주시는 우리 예총 천안시 지부의 우리 윤성희 지부장님과 또 관계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2일 바로 이곳 천안 박물관이 개관된 이후에 천안의 많은 사람들이 천안의 정체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과거, 또 천안이 어떤 곳이냐 하는 정체성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 총학장님들을 모시고 대학교 교양 과목에 천안의 정체성을 좀 꼭 넣어달라 이렇게 드려서 학문적으로 체계 있게 우리 천안의 역사, 문화, 특히 예술 분야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집대성하고 그런데 모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천안 인구의 지금 거의 70% 이상이 이제 외지에서 오셔서 이제 천안을 근거지로 사시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천안을 알릴 수 있는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제에 이런 좋은 행사를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윤성희 지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한영숙 춤 심포지움 이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통 춤을 그동안 계속 발전하면서 우리 천안은 모르고 있었는데요. 서울 등지에서는 우리 한영숙 선생님의 춤에 대해서 많은 그런 연구와 또 거기에 대한 전통 보존을 위해서 애를 써주신 분들에 계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인간문화재로 첫 번째 춤 분야에서 이렇게 등록받으신 분도 우리 한영숙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심포지엄이 매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 한영숙 선생님을 다시 한번 재의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행사를 주관해 주신 우리 윤성희 지부장님 또 김경숙 무용협회 지부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실 정재만 교수님 또 배성환 교수님 황성환 교수님과 정영준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천안이 문화예술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최대한의 문화예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 드리시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제1부 의식 행사를 간단히 마치고 바로 이어서 그 정대만 숙명여대 교수님의 진행으로 춤 공연이 이어지겠습니다. 예, 정대만 교수님을 좀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안에 오늘 도착해서 보니까 정말 제가 천안이 고향인 것 같은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사실은 또 제가 천안하고 아주 연관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천안 출신이시고요. 또 한영숙 선생님이 제 무용계로 저를 양자 삼아서 지금 문화재를 물려주셨는데 선생님이 또 천안 출신이시고 또 저희 처갓집은 물론 청주지만 내가 충청도 산이기 때문에 어려서 제가 우리 외갓집에 와서 자랐는데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성황동이라고 지금도 있나요? 성황동의 복자 학교 밑이었어요. 예, 거기서 했고 이제 할머니 뭐 시장 가시면 따라다녔고 그런 감회가 있어서 대단히 아주 새롭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영 선생님이 여기 출신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천안 지역에서 벽사 한영숙 춤 이런 심포지움을 가져주시니까 더없이 고맙다는 말씀과 또 이 훌륭한 행사가 앞으로 잘 자리 잡아서 정말 우리나라 무용계에 큰 그런 천안 지역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는 한영숙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세계에서도 다 알지만은 무용계에서 한영숙의 춤을 추지 않고 자라난 무용가는 옛날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은 천안에서는 잘 이렇게 아직 잘 안 돼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아마 잘 되겠습니다. 무용평론가 박용구 씨는 한영숙은 제주도하고도 바꿀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아주 훌륭한 평가를 하셨고 또 조선의 마지막 춤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동양의 마사그레합니다. 마사그레함 그러면 현대무용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그 사람을 능가하는 동양의 훌륭한 무용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한국 전통춤 그러면 거의가 이 한영숙의 할아버지 되시는 한성준이라는 분이 정리를 하고 만들어서 우리나라 무용계에 물려주셨고 한영숙 선생님이 독특한 자기의 독창적인 예술성으로 그 후대에까지 전해주신 정말 무용계에서 훌륭한 분이세요. 오늘 이후로 우리 천안 지역에서는 정말 많이 그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앞으로 많이 공부를 해서 이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충청 지역의 유관순 못지않게 정말 무용계의 훌륭한 예술가라는 걸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영숙이 추었던 춤을 무용계에서는 춤의 사군자라고 그랬어요. 다른 춤이 아니고 한영숙이 춘 춤, 승무, 살풀이, 태평무, 학춤 오늘 추어지는 춤이 춤의 사군자라고 그랬는데 매화 이거는 학춤을 매화라고 그랬고 나는 태평무, 국화는 살풀이, 대나무는 승무 이렇게 해서 정말 매란국죽이 춘계에서는 한영숙류로 내려오는 춤이 춤의 사군자다 하는 이러한 칭송을 듣는 것처럼 아주 정말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러한 분이시니까 오늘 춤을 이제 보시겠는데요. 처음에 승무를 오늘 이제 공연장도 정식 무슨 큰 조명이 있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소박하게 그냥 승무를 솔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래는 북을 쳐야 되는데 우리가 북을 서울서 또 끌고 내려오고 하려면 좀 문제가 있어서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승무회 중에서 연불, 타령, 국거리 이렇게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본래는 5과장으로 돼 있어서 승무라는 것은 대서사시처럼 연불, 타령, 국거리, 북탕화, 국거리 이렇게 5과장으로 돼 있어서 이 춤을 다 추려면 처음에는 1시간 반이 됐다 그래요. 춤이 그렇게 길었는데 그것을 한용 선생님이 할아버지한테 너무 길게 배우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더래요. 너무 지겨워서. 그래서 선생님이 반으로 딱 잘라놓은 게 50분. 북까지 치면 거의 1시간 되는 춤인데 오늘은 한 7분 정도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춤. 학춤은 한성준 그 한영숙 선생님의 할아버지신 한성준 선생께서 그 학의 생태를 보고 그 학을 매일 관찰하고 학을 잡아다가 방에다 놓고 홍두깨를 놓아주고 불을 떼니까 학이 뜨거워서 홍두깨 올라가서 이렇게 움직일 때 날개짓 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어요. 그걸 이제 한영 선생님 잘 이어받아서 이제 저희들한테 가르쳐줘서 이제 제가 또 그걸 이어오고 있는 그런 학춤이 되겠습니다. 학춤은 십장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 다 만수무강하시고 또 올해 잘 지내시고 내년 새해를 맞으셔서 좋은 일이 많으시라는 뜻도 되겠어요. 그래서 한영숙 계통의 춤은 우리가 보는 무슨 기생춤 이런 춤은 절대 아니에요. 기방 계통의 춤은 호남류 쪽이고요. 우리 이 경기 충청 중부권의 춤은 전부 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잘 살게 하고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살풀이 춤도 보면 교방에서는 구경 오신 분들 즐겁게 하려고 뭐 이렇게 꼬우고 교태를 부리고 그러는데 이 춤은 신, 천신, 지신, 인신, 조상신 이런 분들에게 기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살풀이 수건을 이렇게 떠받든다든가 수건을 땅에 떨어뜨리고 지신하고의 접신을 통해서 춤을 추는 것이지 이렇게 뭐 춤이 웃고 아주 뭐 재밌게 이렇게 해서 뭐 사람 즐겁게 하는 거 그것보다는 더 차원이 높은 철학적으로 인간의 심성과 이런 것들을 잘 신과 교감을 통해서 인간들이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 선교무용이라는 거 많이들 하세요 보니까. 근데 그 선교무용은 굉장히 초보적이에요. 뭐 하느님 날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정말 신과 천신, 지신, 우리 조상신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아주 예술적으로 승화된 춤이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춤들은 다 앞으로 유네스코에 등록돼야 되고요. 우리 천안 쪽에서 정말 지금 승무 하나만 문화재로 지정돼서 제가 받고 있는데 이 한용 선생님의 살풀이라든가 춤이라든가 뭐 태평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다 정말 문화재감으로도 손색이 없는데 잘 보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쳐줄 사람은 정형진, 승무 2기 이수자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춤을 출 사람은 남자들입니다. 저도 남자지만 남자가 춤을 추러 나오는 게 옛날에 막 웃었어요. 제가 나갈 때는 남자가 춤추는 걸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 삼성무용단 소속으로 있는 김성태, 안유상 두 그 단원들이 나와서 학춤 이렇게 두 작품을 연이어 보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막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춤은 이렇게 감상하고 추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됐을 때 더 멋져요. 아까 이렇게 한 다리 들고 딱 떠오를 때 박수 쳐줬으면 더 신나게 출 건데요. 네, 그런 요소에 박수 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국제적인 관객으로 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우리 그 충청도 천안 지역의 어떤 그런 정신문화나 이런 것이 어떨까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 춤 속에 그게 다 들었어요. 충청도 사람들의 성격이 어떤가, 충청도 사람들의 심성은 어떤가, 이게 춤 속에 다 정신문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연구하시면 이 지역의 그 아마 그러한 그 정신문화를 다 연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난히도 충청도는 애국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정말 참고 인내하는 성격도 다 여기 들었고요. 뭐든지 심사숙고하는 것, 그 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춤 속에 다 들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추면 왼쪽으로 추게 해서 중용법을 썼고 그 다음에 음양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연구하시면 충청 지역의 정신문화가 반드시 여기서 나올 거고요. 남을 해치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심성이 들어있어서 정말 앞으로 정신문화를 연구하는데 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실 것은 살풀이가 되겠는데요. 특히 이 살풀이 춤 속에는 우리가 살아왔던 생활상이나 모습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영숙의 춤은 살풀이의 인생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살풀이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아하고 아주 그 절제하면서도 정중동의 묘미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 춤 속에 있으면서 격조가 있고 품격이 있는 그러한 춤이 바로 한영숙을 대표하는 살풀이 춤이 되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내가 여기서 하기 때문에 서울서 우리 그 제자를 부르지 않았고요. 대전에 있는 아직 그 천안에서는 제가 그 살풀이 추는 제자를 아직 못 키워냈어요. 앞으로 제가 와서 좀 많이 키워야 되겠는데요. 대전에서 가까이 있는 대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제자 중에서 우리 벽사춤 아카데미 대전 지부의 회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승무 이수자기도 하면서 그 무용학원을 열심히 하는 윤민숙 선생이 살풀이를 추겠는데 그 체격이 한용 선생님하고 좀 비슷해요. 어깨가 좁고 날씬하면서 키가 크지 않고 그러면서 그 맛을 낼 수 있어서 오늘 특별히 윤민숙 선생을 초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태평모가 되겠는데 옛날에는 되게 혼자 추던 춤이에요. 그런데 그 한용 선생님은 이제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춤을 더 좋게 빛냈는데 제가 3대를 이어받으면서 저는 그걸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시대가 정말 아주 발전했기 때문에 혼자 추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추는 춤으로 해서 이 태평무는 뭐 한 40명, 50명도 큰 무대에서 공연을 했고 또 승무도 여러 명이 했는데 오늘은 그 아주 삼성무용단에 키가 172에서 176 되는 늘씬한 이 단원들이 와가지고 오늘 아마 9명이 태평무를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고요. 태평무도 역시 나라의 태평성대와 오늘 오신 우리 분들 우리 천안 지역의 태평성대한 도시가 되고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원의 뜻을 담은 태평성대와 그 다음에 마음에 이런 응어리진 것을 풀면서도 항을 풀면서도 신에게 기원하는 내용의 춤이 들어있는 살풀이춤. 교방모학은 전혀 다르니까 잘 보시고요. 수건을 이렇게 위로 떠받들면서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살풀이 수건이 길어졌고요. 땅바닥에 떨어뜨린 것은 지신하고의 접신을 통해서 지신에게 우리 농사도 잘 되게 해달라는 내용이 들었고요. 마지막에 또 이렇게 살풀이 수건을 들었다 내리면서 올리는 것은 조상신에게 우리의 그런 후손들이 잘 되길 바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그러한 춤 두 가지를 연이어 보시겠습니다. 박수를 가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외에도 한영수 계통의 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북도 있고, 북도 그 삼복 놓고 하는 거 리트레니에서 옛날에 그 한영수 선생님 계통에서 춤을 가르쳐서 해준 게 있고요. 아주 많이 있는데 오늘은 메란 국죽으로 대표되는 사군자무만 오늘 보여드렸고요. 아마 이제 바로 세미나를 간략하게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따 뵙겠습니다. 무용협회장 원희선입니다. 앞서 의식 행사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우리 고장 출신 벽사 한영수 선생님의 무용세계를 전용하면서 우리 지역 시민들과 예술인들에게 한영수의 춤을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심포지움에는 한영수의 춤에 대한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접근을 위해서 이 분야 최고 권위자 세 분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앉아 계신 순서대로 세 분의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요 무용문화재 27호 승무 1류 보유자이시고요.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로 계신 정진환 교수님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춤 무대예술학회 회장님이시며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배한성 교수님이십니다. 배성환 교수님이십니다. 다음 주요 무용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이시며 남서울대학교 사회교육원의 황경수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환 전통춤보존회 회장이신 정용진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정재환 교수님의 기저연설을 듣고 다음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행사를 가봐도 이렇게 시장님과 아주 관계기관께서 많이 나와주셔서 정말 오늘 행사가 풍성했고 아주 훌륭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일부에도 다 봐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마음 뿌듯하고요. 대개를 가면 인사만 하시고 바로 가시는데 우리 천안지역은 그래도 관계기관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벽사 한영수 선생님은 정말 이 나라의 보배이시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전통무용의 대가로 훌륭하시다는 그런 정평이 나 있는 분이십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천안에서는 이제 아마 시작으로 선생님에 대한 예술성과 예술세계를 아마 조명해서 이 지역의 훌륭한 예술가가 아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홍성 천안에서 출생하셔가지고요. 친가가 홍성이셨어요. 그래서 13살 때 홍성으로 가서 거기서 좀 자라다가 서울의 한성준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한성준 조선 음악 보존 무용연구소라는 데 가서 이제 양금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춤을 배우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전통무용의 대모로서 무용계를 빛내셨고 세계에 다니면서 많은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를 전파하신 그런 훌륭한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에 대한 예술 세계를 세 분 선생님께서 잘 발표해 주시라고 믿고요. 이분의 춤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특히 저는 천안 지역에 잘 뿌리 내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헝타령 축제도 있던데요. 거기에도 어떻게 벽사 한영수 춤 부분을 좀 개선하셔가지고 이 춤이 계속해서 여기 나와서 이 지역 사람들도 많이 출 수 있고 콩쿠르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은 여기 문인호텔이라든가 등의 주기장님이시라든가 미술음악 모든 그 예술가들이 함께 하시는 예술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훌륭한 예술가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이기도 하고 바쁜데도 보니까 서울서도 오셨고 홍성에도 오셨고 대전에도 오셨고 이 지역에서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좋은 그러한 자리가 돼서 훌륭한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경청과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넘어가면 또 지루해지니까 아마 간략하게 오늘
시간이 되어가겠습니다. 진심으로 이러한 그 행사에 마련해주신 천안 씨와 인천 지부 의원을 배치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기증을 전해주신 정세환 교수님은 한영숙 요청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더 이상의 알고 계시기에 더 많은 분이 없으시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모두 물어보실 수 있는 자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고장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무용의 가치가 잘 보존되어 후대에 전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다음으로는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한영숙 춤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해주실 때 이성환 교수님의 한영숙 승부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배성환입니다. 앞서 좋은 우리 한국춤의 4군자죠. 네 가지 춤을 보면서 정말 또 한 번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사실은 한영숙 선생님의 대를 이어서 가는 그 정재만 교수님, 사실은 뭐 한영숙 선생님이 한 시대에 획을 그으셨다면 정재만 교수님 무용계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 뒤를 이어서 또 우리 정용진 선생이 또 춤을 또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동생인 또 정형진 선생도 또 같이 이어가고, 참 아름다운 부분이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또 정재만 교수님이 제자로서, 그 다음에 또 저도 또 전통문화예술의 그 패러다임 안에서 같이 학문을 또 연구하는 또 한편으로는 학자로서 여러 가지로 오늘처럼 이 천안의 뜻깊은 자리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게 될 한영숙 승무의 구조적 특징 탐색은 사실은 인간문화재신 정재만 교수님이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셨고, 또한 춤을 또 앞에서 보셨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대다수가 승무에 대해서. 그래서 간략하게 꼭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고 바로 옆으로 또 이제 황경숙 교수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한영숙 선생님 그러면 한국춤 예술의 패러다임에서 이제 큰 산에 꽃봉오리를 피우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간략하게 한영숙류 승무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예술적 가치를 알리고자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손에 가지고 있는 책자를 대신해서 나머지 내용은 다 알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좀 쉬웠어요. 왜냐하면 정재만 교수님도 계시고 또 그 다음에 그동안 또 승무에 대해서는 많이 저도 공부를 해왔고, 그래서 한영숙 선생님 살아생전에 봤고, 또한 문헌 자료도 많고, 그래서 연구하기는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저는 승무에 제한점을 두었다는 데에 대해서 그 하나가 이제 연구의 제한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승무의 기원과 전승 과정을 한번 살펴를 본다면은 승무의 기원은 가장 큰 줄기로 본다면 물론 한국춤은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민족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해 사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에는 또 세 가지 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민속무용기원설, 불교설, 그 다음에 기방예술기원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게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 1969년 7월 4일날 중형무용문화재 제27호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호남루의 이매방 선생님도 있고, 물론 여기서 크게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 대를 이어서 돌아가신 이후로 이제 정재만 교수님, 이해주 교수님 두 분이 이제 춤을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지정 사유로 본다면 승복을 입고 추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속무용이다. 그래서 이제 어르고 맺고 푸는 리듬의 섬세한 표현과 중춤이 갖는 춤사의 오묘함이 조화된 매우 우수한 춤이라는 게 그 지정 사유로 적혀 있을 정도로 예술적 패러다임이 굉장히 깊은 춤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이제 그런 깊은 춤이 음악은 어떻게 이제 승무의 음악은 이어져 나가느냐 보면은 7개 종류로 이제 흩어져 나가는데 처음에 연불장단, 그래서 도두리장단, 그리고 타령, 자진타령장단, 국거리장단,
북노름 부분, 그 다음에 당악장단으로 가는데 3연육각의 음악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또 이 중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연구에서 제가 발표하고 싶은 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승무의 예술적 패러다임을 논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승무를 추다가 한 생을 맞고 끝내시고 돌아가신 한영수 선생님은 누구이냐, 이게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영수 선생님은 한성준 선생님 돌아가신 분이죠. 한성준 선생님의 손녀딸이라는 거. 뭐 어느 분이든지 뭐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일 거예요. 근데 그 춤을 정말 예술적으로 더 승화시켜서 고귀하고 아주 냉철한 부분을 보여주시면서 이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전통무용 승무에 대해서 이제 그 대를 이을 정재만 교수님한테 이제 그 춤이 이어진 거죠. 그래서 정재만 교수님은 좀 더 그 춤의 확장이라든지 무대 예술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더 예술성을 좀 더 획기적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부분으로 제가 이제 예술 세계에 대해서는 황경숙 교수님이 대신 이제 그 예술적 세계에 대해서 이제 체크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구조적 특징인데, 승무에 있어서 구조적 특징은 첫째는 장상 노름하고 다양한 발노름의 조화가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의 움직임보다는 곡선의 움직임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여유 있는 움직임으로 느리게 전개되다 점층적으로 고조를 이루면서 구조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춤추는 중간에 북을 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 구조의 특징적으로 가장 이제 세 가지로 나눈다면 좌우 대비 형식 또는 짜임새 있는 구성, 그리고 뿌리는 선의 예술적 흐름이 장상 소매의 움직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연구 논문의 결론적인 부분을 본다면 체계적 이론 정립화가 명확하고 전통춤의 계승 발전 무대 정착화가 현실화됐고, 또한 전승 및 저변 확대에 굉장한 우리 전통문화예술의 패러다임을 한 획을 그었다는데 큰 틀을 둘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응답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경숙 교수님의 한영숙 춤에 내재된 미적 특질에 대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영숙 춤에 내재된 미적 특질을 발표할 발표자 황경숙입니다. 내년이면 한영숙님께서 돌아가신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천안에서 의미 있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 일단 그 책을 미리 나눠진 그 논문집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다뤘는데, 거기서는 오늘 이러한 세미나의 목적이 한국 전통무용의 올바른 계승 발전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친 한영수 선생님 춤에 내재된 특질과 무용사에 끼친 그 가치를 살펴보면서 한국 전통무용의 올바른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성으로 이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연구의 방법은 이론적인 고찰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의 한계점은 한국 전통무용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살풀이나 승무, 또 태평무에 관한 기존의 선행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었으나 창작곡이나 창작무용에 관한 영상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극히 미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리 밝혀두고 민원에 의존한 연구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영숙 선생님의 그 춤의 배경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발표하실 정영준 선생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한영숙 선생님 춤의 세계관과 무용사적 가치인데요. 세계관이라고 하면 어떤 그 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또는 그 실천적인, 실기적인 세계까지를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영숙 선생님은 평상시에도 춤은 아무나 추는 게 아니야, 출 게 있어야 추는 거지 에서 알 수 있듯이 몸가짐과 마음가짐,
기능의 문제만큼이나 굉장히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공연되어진 그 사군자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4가지 작품에서도 제가 이 한영 선생님에 관해서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그 살풀이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첫 데뷔 무대가 18살 때 서울 부민관에서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추신 첫 데뷔 작품이 살풀이 춤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의 그 세인의 내리에 꽂혀져 남아있는 그 올림픽 폐막식 때 추었던 춤도 살풀이 춤입니다. 그리고 작곡하기 불과 몇 달 전에 칠순 연회장치에서 즉흥적으로 추었던 춤도 살풀이 춤입니다. 이런 주옥 같은 여러 가지 작품 중에서도 승무와 항무 제27호, 제40호는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살풀이 춤은 많은 무용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2개 이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직 그 중요 무형문화로 지정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영 선생님께서 그 무용사에 끼친 역사적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적인 면과 교육적인 면을 골고루 겸비하여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모의 대모여 예능 보유자인 한영숙은 중요 무형 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40호 항모 외에도 살풀이 춤과 태평무의 대가이면서 한국춤의 가장 중요한 공헌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녀의 탄탄한 전통춤의 뿌리는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현재 미래까지도 규정지을 수 있는 척도가 되며 전통이 이 시대에 맞게 재창조되고 발전하면서 영원히 그 가치를 지금까지 인정받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영수 선생님은 한성준으로부터 전수받은 여러 작품들을 분석 연구하여 제 안무와 함께 예술적으로 한 단계 위로 승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 주옥 같은 작품에서 나타난 미적 특질에 대해서 저는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5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자연미와 중용의 미입니다. 자연미라고 하면 대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형과 색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인데 평소 전수 교육 시에도 대자연에 비해서 설명을 많이 하시면서 설명을 하셨고 한성준 할아버지 또한 전수 교육 시에 어떤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그러한 대자연에 비해서 그러한 기운을 느끼면서 수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영숙 선생님의 그 보법 또한 비스듬히 그러니까 비정 비팔 같은 그런 보법 또한 인위적으로 발에 그 힘을 실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딛는 것 또한 자연미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중용의 미라고 하는 것은 한영숙 선생님의 춤에는 한과 흥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세련되고 절제된 묘미가 중용의 도가 엿보이면서 자연미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한 승무에서도 무대 구조적인 면에서도 앞으로 지금 공연되어진 걸 보시면 알겠지만 승무 같은 경우에 앞으로 비껴 사선으로 한번 사용을 하고 나면 왼쪽 비껴 사선을 한다든지 장상 뿌리는 선에서도 그러한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 하는 중용의 미를 엿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나미와 우아미입니다. 한영수 선생님의 춤을 보면서 가장 많이 쏟아지는 감탄사 중에 하나가 다나미와 우아미입니다. 세련되고 우아하고 멋있는 춤이다라고 표현하면서 평소 마음이 단정해야 춤이 깨끗한 법이라고 하면서 단아하고 깔끔한 단순미를 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절제미와 단백미입니다. 특히 한영숙 춤은 여러 가지 그 무용의 종류가 있겠지만 양반 문화인 궁중무용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끈끈하고 절제된 호흡으로 품격 있고 기족적인 멋이 조화롭게 잘 버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절제미와 단백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창조성인데요. 창조성에 관한 거는 기존의 선행 연구가 많이 없었는데 여기에 있는 작품으로는 처녀총각이라든지 그리고 1971년도 6월에 국립극장에서 안무 발표한 승무를 재구성한 법률곡이라든지 해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춤을 분석 연구하여 제 안무와 함께 한 단계 위로 승격시켰다는 것을 그 작품에서 느낄 수 있었으며 창작에 대한 우려와 올바른 전통과 계승에 대한 발전에 대한 것을
피력하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성과 답지저항입니다.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한영순 선생님의 춤을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하고 할 때는 거의 한 곳으로 이렇게 지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춤의 보편적 중심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세인들의 내리에 남아있고 많은 무용가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어떤 한국 전통 무용의 아이콘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지저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국 춤은 오금을 계속적으로 쓰며 하체 사용을 춤의 중심으로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땅을 밟아가는 답지 저항의 원리를 말합니다. 이때 춤에 있어서 이때 먹과 맛도 이때 나오게 되는데 한영 선생님의 발 동작 또한 이러한 특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적 특질은 5가지로 나눠 보았고요. 마지막 결론으로 이러한 주옥 같은 작품들을 원형 보존하고요. 그것을 개성시켜서 한다면 한국 무용의 크다란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영수 선생님의 예술혼을 다시 재조명하고 계승 발전시켜서 한국 무용을 전공하는 후학들에게도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로 자리매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간단한 것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수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한영수 선생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대가 많이 발전하지만 무용에 대한 가치가, 우리나라의 가치가 없어지지 않고 잘 보존된다는 것은 후대에 저희가 꼭 지켜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황명수 교수님의 그 질의응답도 다음 선생님 발표하신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풀이 춤을 통해 본 한영숙의 예술 세계에 대한 주제 발표를 정용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용진입니다. 먼저 고 한영숙 선생님의 고향이신 이곳 천안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살풀이 춤을 통해 본 한영숙의 예술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한영숙 선생님의 그 수많은 춤 중에서 살풀이 춤을 택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선생님의 그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살풀이 춤을 이번 그 주제로 삼았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전통춤을 살짝 엿보면요. 일제시대에 신무용과 창작무용이 활성화되면서 전통무용은 약간 침체기를 맞게 됩니다. 그 이후에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무용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전통무용이 활성화가 뜨게 되고 이때가 이제 르네상스라고 부를 정도로 전통무용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요즘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떤 그런 기능적인 면과 그 춤에 대한 그 전문적인 그 무용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춤의 형태와 그런 기능의 보존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일반 대중들에게는 어떤 게 크게 어필을 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정체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에는 일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중화된 문화와 재밌는 또는 볼거리가 다양한 그런 다른 종류의 문화예술로서의 시선이 많이 가게 되고요. 저희 전통무용은 침체기에 다시 들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는 한영 선생님의 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앞으로 어떻게 대중화를 시켜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이번 연설을 하게 되었고요. 그에 따른 또 한영 선생님의 삶을 한 번 더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살풀이 춤이라고 하면은 살풀이와 춤이라는 단어가 복합된 그런 살풀이 춤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살풀이라는 것은 또 한 번 나누어 보면은 살을 푼다는 의미입니다. 살과 풀이라는 단어로 엮어져 있는데요. 살을 풀고 어떤 그 한 사람의 또는 어떤 그 집단의 어떤 애군이나 한이나 이런 것을 풀어주는 의미의 어떤 살풀이라는 그런 용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되게 무속적인 색채가 많이 띄고요. 아무래도 우리 전통춤은 신에게 제의를 드린다거나 자기의 삶의 어떤 그런 고통이나 그런 한을 풀어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풀이도 그와 같이 어떤 신과의 그런 접신이라든가 자기의 한을 푼다든가 자기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라든가 이런 것을 풀어낸다는 그런 의미의 그런 춤으로서 무속적인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속적인 춤들이 점차 기방으로 흘러들고 어떤 오락적이나 흥미 위주의 그 춤으로 발전되면서 살풀이들과 더불어 기방 문화의 어떤 춤으로서의 형태도 띠게 됩니다. 그때 나온 말이 즉흥무, 수건춤 또는 입춤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겼고요. 일반 이제 신과의 대화뿐만이 아닌 인간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한 살풀이 춤이 어떤 오락적이나 흥미 위주의 춤으로 발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까지는 살풀이 춤이라는 그 명칭이 정확하게 쓰여지지 않았고요. 신하의 장단에 맞춰서 살풀이 장단에 맞춰서 그냥 춤을 추던 입춤이라는 이제 그런 춤들을 통틀어 살풀이 춤이라고 그냥 여겨졌지 살풀이 춤이라는 용어는 그때 쓰이지 않았습니다. 1936년에 제1회 한성준 무용발표회에서 처음으로 살풀이 춤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살풀이라는 그런 춤의 형태를 띠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한영수 선생님의 삶의 일대기를 잠깐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요. 1920년에 여기 충남의 천안에서 부친인 한희준과 그의 후처 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1세 때 조선음악무용연구소에서 무용 수업을 받으면서 춤과의 인연을 맺으셨고요. 13세 때 춤의 사군자라고 불리는 아까 보셨던 승무, 태평무, 살풀이, 학춤을 본격적으로 한국춤 전수받기 시작하십니다. 17세 때는 악극단 가수인 손모 씨와 사이에서 동심이라는 딸 하나를 얻으셨어요. 근데 친모께서 그 손녀를 데리고 함흥으로 내려가시는 바람에 딸과의 생이별을 하시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아픔을 겪은 최초의 아픔을 겪은 그런 시기가 나타나고요. 24살 때 아코디언 연주자인 황병렬 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나 이조차 축복받지 못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미 전처가 있는 상태였고 또 한영 선생님도 그 집안의 어떤 그런 축복 속에 결혼할 수 없는 그런 또 한 번의 이제 아군을 맞게 됩니다. 그러한 한영 선생님의 삶을 봤을 때 한영 선생님께서는 참고 견디기 힘든 인내와 절제를 요구하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냉정함과 어떤 그 매정함을 잃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가지시게 되면서 그게 또 살풀이에 그렇게 춤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살풀이를 보면요. 전반부, 도입부, 결말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 안에서는 또 한과 흥과 멋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은 우리가 살풀이하면 대부분 한을 다 풀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영 선생님의 춤은 한을 다 풀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거 다 풀지 않고 또 한 번에 마음속에 되짚는 어떤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이라는 거는 어떤 오락이나 여흥적인 그런 춤의 형태에 얼씨구 나는 그런 흥이 아닌 격하지 않고 넘치지 않는 어떤 절제되고 담백한 그 사이에서의 만들어내는 오묘한 그런 흥이 선생님의 특징이시고요. 또한 동양의 신비와 여백의 미가 유감없이 나타납니다. 정중동과 동중경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면서 멋스러운 그런 동작들이 그 후반부에서 나오게 됩니다. 한영숙 살풀이춤 기법의 특성을 보면요. 형태미, 정재미, 절제미가 나타나는데 형태미는 그 춤 사위들을 이제 쭉 나타내는 건데 늦춘 사위, 당긴 사위, 어르는 사위, 꺾는 사위, 겹친 사위, 늘린 사위 이처럼 여러 가지 사위들을 격하지 않고 아주 절제되고 담백하게 연결을 하면서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싸늘하고 매서운 하지만 그 안에서도 격하지 않는 그런 멋이 있는 그런 춤 사위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한 장단에 여러 가지 동작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한 장단에 또는 두 장단에 세 장단에 한 춤 동작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정제되고 느리고 어떤 군더더기 없는 불필요한 동작이 없는 아주 담백한 맛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감정이 격하지 않고요. 그 아픔과 고통과 그런 고난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어떤 절제된 그 속에서 끌어내는 또 하나의 어떤 멋스러움 또 그 경박하지 않은 어떤 장단의 그 다른 춤사위를 구사하심으로써 단아하고 아주 담백한 그런 춤사위를 구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한영 선생님의 살풀이를 보면 살풀이 춤 동작을 보는 것과 그런 분위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선생님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으셨고 아주 마음에 깊이 새겨놓을 듯한 그런 고통을 가지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어떤 춤에서도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초창기 때 무대 중앙을 보고 뒤를 보고 시작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아마 복으로 보낸 딸을 생각하면서 어떤 그 기원적인 게 있지 않나 싶고 또 마지막에 그 결말부 부분에서는 국거리를 9장단에 끝내시는데 우리의 그 영신학에 보면은 그 천신, 지신, 인신 3제 사상이 있는데 거기에 인신한테 기원을 할 때는 꼭 그 장단수를 9장단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그 법칙이 있는데 선생님도 아무래도 마지막 국거리를 9장단으로 끝내시는 걸 보면 아무래도 조상신인 한성준 선생님이나 또는 그런 어떤 인신에게 자신의 어떤 그런 아픔을 한 번 더 아뢰는 그런 느낌이었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교수님들 지정하셔도 좋고요. 또 궁금하신 게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세 분 선생님들께서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대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예. 마이크 좀 드려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홍사대학교 최은영 교수입니다. 지금 그 살풀이 춤은 그 현재 그 전승되어지고 있는 새 유파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그 중부로는 한영수 살풀이 춤, 그다음에 호남유의 그 임해방 살풀이 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리고 경기도 도당구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지는 김숙자의 도살풀이 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파별 지역성 특성을 찾아보기 아주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영숙 살풀이 춤의 근원적 사상은 무엇이며 또한 한영숙 살풀이 춤의 뿌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실까요? 예, 먼저 경기도 한영수 선생님의 살풀이 춤을 근원적 사상을 찾아보면요. 일단은 호남류와 같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인간을 상대로 하는 그 여흥적인 춤이 아니고 신에게 기원하는 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건이나 이런 것도 호남류에 비해서 길고요. 예, 또 신에게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홉으로 끝을 맺는다는 거, 어떤 신에 대한 신과 영접할 수 있는 자신의 한이나 고통을 신과의 대화로서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근원적 사상이 있습니다. 어떤 단순한 오락성이나 여흥이나 뭐 인간을 즐겁게 하는 그런 춤과는 달리 신과의 접신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고통을 좀 달래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술적인 의미가 있고요. 한성민 선생님께서도 무속 집안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무속적인 색채가 좀 틀린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궁중무용을 섭렵하셨기 때문에 그 궁중무용에 따른 어떤 그런 체계적인 법칙을 통해서 중용사상이라든가 또 음양의 법칙, 또 좌우대칭적인 거 항상 중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음양의 법칙에 그런 거를 다 통틀어서 내재되고 있는데 살풀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사상들이 아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는가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네, 이쪽에 마이크 좀 옮겨주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워지고 있는 살풀이 의상의 색깔들이 조금씩 다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흰색인가 하면 약간 이렇게 아이보리색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의상 색깔에 대해서 그런 게
정통성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선생님? 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숙류 살풀이의 의상에 어떤 색깔이 정형화되어 있고 어떤 틀에 있어서 뭐 꼭 흰색을 입어야 된다 아니면 뭐 옥색을 입는다 남색 치마 입는다 그런 건 없고요. 선생님께서 초창기 때 흰색을 입고 춤을 많이 추셨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무속적인 신에게 바치는 가장 정결하고 깔끔한 어떤 흰색을 입으신 것 같은데 중간 지점에 오시면서는 남색 치마도 입으셨고요. 옥색 치마도 입으셨고 또 마지막에는 다시 흰색 치마를 또 입으셨고 그거를 봤을 때 어떻게 꼭 이거를 입어라 하는 그 색깔의 지정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어떤 호남류나 다른 유흥적인 춤에 비해서 화려하지 않은 그 좀 약간 깔끔하고 정갈한 색깔로 입는다면 그렇게 크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보급되고 있는 그 우리 춤 중에 한영숙류 춤이 가장 단아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느껴지는데 아마 말씀하신 답변이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중복의 질문인데요. 승모에서는 보면 복색의 색깔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한영숙이 복색도 그 장삼을 제외한 한복의 복색이 그 색이 좀 다른 분들이 계셨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네, 저 정확한 지금 질문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그 인간문화재를 계시는 정재만 교수님이 한 말씀 하시는 게 가장 명확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승모는 그 호남류는 비방 쪽에서 그 비방의 애들이 좋기 때문에 색깔이 좀 많이 아주 카라풀하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명훈 선생님은 주로 이제 그 약간 그 배추색이라고 하는 풀색 비슷한 색깔에다가 흰 장삼 또는 먹장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장삼을 입어요. 우리도 역시 흰 장삼 또는 먹장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장삼은 전례적으로 입어오던 거고 한영수 선생님의 승무는 남치마에 옥색 조걸이나 또 미색 조걸을 입어서 가장 예술적으로 색깔이 아름다운 것을 택한 것 같아요. 그거는 예술가의 어떤 감성인데 만약에 흰 옷에다가 흑백을 입을 수도 있었겠지만 가장 청청하고 그런 색깔로 해서 남치마에 핑크나 옥색을 입는 것을 통해서 승모가 아주 단아하고 아름답다 하는 맛을 내기 위한 색깔을 가져갔고요. 그래서 그 춤을 보고 얇은 사 하얀 꽃가는 고이저어 나빌레라 이렇게 하는 시도 나왔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연구소에 옛날에 조진 시인께서 많이 들랑달랑 하셨다고. 근데 그 외시버선이라든가 그런 거를 본다면은 스님이 춘 것을 보고 한 것 같지는 않고 특히 발디딤새는 한영수 선생님은 세계적이에요. 한영수 선생님 춤을 보고 있느라면 그걸 발디딤이 가이죠. 구름 위에서 디뎌도 정말 뜰 것 같고 눈을 걸어도 발자국 나지 않을 것 같은 발걸음은 한영숙 선생님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추어온 그런 발걸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영숙의 승무를 보고 그 시인은 저 승무라는 이름 때문에 스님이 저렇게 춘다. 얼마나 애절하게 그 꽃갈 속에서 춤을 추어질까. 그 발은 보니까 참 외시버선같이 들었다 하는 아마 그런 시상이 아니었겠는가. 어느 스님이 그렇게 춘 걸 보고 쓴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왜냐면 선생님이 옛날에 그 조지훈 시인께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많이 왔다 갔다 하셨어. 그러면서 우리들이 승무 추는 것도 가끔 보시고 그런 걸 보면은 아마 그렇게 그 더 멋있는 시상으로 작가가 춤을 더 아름답게 승화시켜 놓은 것이 승무라는 시가 아닐까. 이런 것으로 본다면 그때 아마 그 밤색 옷이나 그런 치마에다 흰 옷을 입었다고 별로 색깔이 안 났을 거예요. 근데 그 청춘 남빛, 그 어디 보면 쪽빛 색깔 같은 색깔의 치마에 하얀 날이 탁 나오니까 정말 시버선 같은. 그래서 전례적으로 그 중부권 계통의 한영수 계통의 춤은 남치마에 옥색이나 미색 조걸이 입는 것이 정통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 매방류는 그 연두 치마 계통에다가 이제 장삼을 입는데 요즘들은 이게 좋으니까 많이 따라해요. 그래서 교방 계통 쪽도 남침을 많이 입게 됐죠. 의상은 이제 그런 면이 있었고 아까 살필 의상도 처음에는 사실 옛날에 그게 좋은 비담이 있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백민족에게 흰 치마 저걸 질끈 매고 이렇게 춤을 추었는데 나중에 색깔도 좋은 것이 나오니까 때에 따라 한영수는 이제 남치마에 옥색 쪽을 입고 추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그 회귀성이 있잖아요. 마지막 돌아갈 때는 자기 자리로 오나 봐요.
88 올림픽 때 높은 폐막식 무대에서 이렇게 솔로를 잠깐 3번 주셨지만 그때 역시 다시 흰치마저고리를 입고 잠깐 춤으로써 그 마무리를 했던 그런 것을 보면은 산프리 의상은 대개 그 백색으로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그냥 무슨 상제도 같고 그냥 초상만도 같고 그렇다고 그런 색깔을 바꾸셨던 적이 있었고요. 태평분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입으셨지만 본래는 궁중복을 입었어요. 위에다가 궁중복을 입고 추셨는데 추다가 한번 그러시더라고. 이게 춘행전하고 궁중무용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그냥 비교가 안 되잖아. 그리고 이게 한상까지 너풀거리니까 그건 좀 빼고 나는 속에다 이렇게 단위를 단순화하고 심플화해서 그래서 한번 쳐보고 싶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태평무가 이렇게 계승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요즘에 이제 그 선생님 첫 번째 그 태평무를 다시 복원했는데 선생님이 노란 앵상 입은 게 춘행무 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주 빨갛고 화려한 원상으로 바꿔서 입고 추다가 싹 벗으면서 이렇게 나오게 췄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춤도 되면서 그 춤이 더 좋아진 것. 그러니까 그 좋은 제자를 만들어내면 춤이 사실 발전할 수 있고요. 잘못 제자를 키우면 춤이 망해요. 그래서 제자 키운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좋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도 그 훌륭한 제자의 안목인데 한성준의 춤이 그냥 토속적이고 처음에는 이렇게 대쌍만 해놓은 것을 한영숙이라고 하는 성격이 아주 칼칼하고 냉정하고 깨리한 사람이 춤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놓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런 한영숙의 춤이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춤을 추시는 우리 후대들도 가능한 이 원본을 다 살려서 그대로 가되 정말 더 아름다움을 첨가하고 해서 계승 발전된 그러한 춤으로 발전해야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천안 지역에서 이 한영숙류의 춤들이 앞으로 정말 뿌리 내려서 훌륭한 춤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우리 그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전문가들은 또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그러한 그 춤이 이 지역에 뿌리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도 있으신가요? 네. 연구협회 유중엽입니다. 저희가 3년 전에 이제 제1회 그 민청 이경에서 우리가 그 세미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작품을 올렸습니다. 연구협회에서. 그래가지고 민촌 이기영이 사는 사람인지도 몰랐는데 그 바람에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악협회에서 이덜춘을 했는데 제가 직접 작품을 써가지고 조화수 선생님하고 만들다가 하다 작년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을 못 들었고 올 한용수 선생님이 사는 사람인 걸 저는 인제서 알았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직접 제가 춤추는 것도 보고 정장명 선생님 하는 것도 봤는데 이런 기회에 이게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작품화해야 됩니다. 무정 협회 하나 예총에서 해야지 심포지움은 그냥 학자들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눈으로 봐야 된다 예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심포지움으로 끝날 게 아니고 매년에 작품화해서 천안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댄스 페스티벌이 지금 5회째인가 6회째 하는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춤을 마구잡이로 추는데 3분인가 4분을 추는데 국적 없는 춤을 추고 제가 뭔지 모르고 그리고 아마추어가 춥니다. 그래 이런 것도 접목이 돼가지고 천안 댄스 페스티벌이 한영숙류의 춤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 이 자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저희가 12억을 들여합니다. 댄스 페스티벌이. 근데 알맹이는 없고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기회에 우리가 좀 더 정립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 자리를 마련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장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침 내년에 한용숙 선생님 돌아가신 지 20주기가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가 이제 제가 벽사 춤 아카데미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벽사가 한용숙 선생님 혼대에 살아계실 때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나라는 춤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걸 전부 싫어하고 자식이 안다고 못하게 하는데 저는 이어가겠다. 그래서 소림사처럼 쫙 이어가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 호를 제가 비천이라는 호가 있지만 선생님 저는 벽사라는 호를 이어받아서 하겠습니다. 호값입니다. 그리고 돈을 드리고 호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벽사춤 아카데미를 설립했는데 내년에 한용숙 더 라스트 댄서라는 그러한 작품을 지금 하려고 부산에서 서울에 어디에다가도 지원금을 좀 내놨어요. 그래서 한용숙 선생님이 그 천안에서 출생해서 홍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스토리를 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올라가서 춤을 배우는데 중간에 사랑했던
사람한테서 이제 그 미혼모처럼 아이를 하나 낳아서 그 아까 얘기 잠깐 나왔지만 그런 한이 갖게 되는 스토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작품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게 잘 이루어진다면 천안에서 한번 초청해 주시면 와서 크게 한번 할 생각이고요. 아니면 천안에서 좋은 작품을 써서 또 해주시면 뭐 여기 뭐 여러 무용가 우리 지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는 와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더 의논해 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흥태령 축제라는 게 제가 처음 한번 와서 심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좋은 그 점도 있었지만 알맹이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벽사 한영숙류의 어떤 전문적인 춤 그걸 하는 부분을 하나 개설해 주시면 전국에서 다들 와서 한영숙 선생님 춤을 추고 또 여기 있는 그 무용가들이 배워가지고 전부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천안 지역에서 교수님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고요. 기회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많은 후원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질문 있으신가요? 다음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질문하실 분 없으세요? 네. 오늘 예, 말씀하셔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천안에서 이렇게 심포지움이 이루어지고 이런 문화의 발전과 한영숙님의 추모로 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참 너무나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고요. 또 정재만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저는 지금 고향이 홍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성준님의 그 고향에 사는 주민으로서 이런 심포지움이 이루어진다는 게 너무 부럽고 또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정재만 선생님께서 홍성에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날에 뭐 많은 마음과 몸으로 협조해서 해주실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요? 네. 네, 너는 아주 그냥 할아버지 고향에서 오셔서 큰 소리 치시는데 전 꼼짝 못하죠. 할아버지면 벌써 우리 선생님이 할아버지시니까 당연히 해야죠. 저는 어디든지 제가 사실 문화재를 받은 것은 제가 잘나서 받은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문화의 어떤 역사를 네가 지고 가라는 거지 내 개인이 잘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와서 해달라고 하면 가야 되고요. 갈 의무가 있고요. 갈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에 가서 가르치고 미국, 일본 가서 가르치고 미국 가서 가르치고 여기도 어느 지역이든 천안도 당장 내일부터 와서 가르치나 오면 당연히 와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성 말씀하시고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많이 판단 벌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교수님 말씀뿐이 아니시라요. 정말 자리가 마련되면 어느 곳이라도 가셔서 보급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되어주시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또 계실까요? 네, 좀 말씀해 주세요. 계속 정재만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별건 아니에요. 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저는 이 자리가 뭐 모든 분들한테 정말 뜻깊은 자리가 되겠지만 저는 지금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왜냐면은 선생님 살아신 전에 제가 직접 춤을 배웠었거든요. 한 선생님 모시고서. 예, 그리고 정재만 선생님하고도 한 20년쯤에 한 번쯤 인연이 있었는데 그건 아마 잘 기억을 못 하실 것 같고 근데 선생님께서 지금 이 춤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앞으로도 지금 춤이 많이 발전되어 왔잖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뭐 무대에서 훨씬 화려해지고 예능적으로 기대도 많아지고 그런데 앞으로도 더 발전시킬 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게 어떤 건지.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기 앉았지만 아들이에요, 정용진이. 네, 그래서 1대 벽사를 한성준, 2대 벽사를 한영숙, 자손이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한테 넘어와서 제가 3대 벽사, 아들이 4대 벽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대 벽사는 한성준이 춤을 만들어서 대상을 해놓은 단계고 한영숙은 그걸 안타깝게 승화시켰고 저는 그것을 확장해서 군무를 했어요. 아까 대표분처럼 혼자 쓰던 걸 여럿이 쓴다든가 그 다음에 그 훈령무라고 하는 그 구군 대장의 훈련 지휘하는 모습을 만든 춤이 있어요. 한성준이. 그걸 한영 선생님한테 고증을 받아가지고 얘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만들어 준 다음에 훈련무라고 하는 군무로 해서 그 훈련 병사를 데리고 뭐 20명, 30명 뭐 군인부대 가서는 60명도 가르쳐가지고 해봤어요. 그렇게 확장해서 우리 춤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제 때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용재리 대회 가서는 그걸 국제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이제 책임감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국제화한다는 것은 우리 춤이 계속 발전돼서 세계에 알리는. 우리는 발레나 현대무용은 세계 사람이 누구나 다 춰요. 그 발레 그러면 우리가 돈을 몇십만 원씩 주고 가서 다 구경을 하고 멋있게 자기는 한 문화 국민인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 걸 보면은 전부 안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거를 국제화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사회에다 이렇게 뭐 크게 선전 안 했지만 국제 한국 전통춤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그 중국 조선족이 아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춤의 승무살필 태평고 훈련물을 가지고 나와서 콩쿠르에서 상을 줬어요. 그래서 상을 줘서 중국 사람이 다 가져가고 그럼 그 사람들이 가서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한영숙산, 한성중산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까지 조용히 해왔어요. 그것도 앞으로 끝없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개성 발전된다고 하는 것은 세계 사람들이 다 출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춤은 왜 그 무용가들이 좋아하느냐면 춤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형태이란 말이야. 발레 같은 거 하나 했을 때 1번, 3번 뭐 이렇게 해서 뭐 두 바퀴 돌면 잘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 바퀴만 돌아도 거기에 뭐 또 흠이 있으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그 법조나 질서가 있단 말이죠. 우리 살풀이 아까 보면 이렇게 왼쪽으로 싹 돌아가거든요. 그 왜 왼쪽으로 도느냐? 괜히 왼쪽으로 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귀와 그 다음에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아서 다시 생명선으로 오른쪽으로 돌아요. 근데 기방무용은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건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간의 방향으로 돈단 말이죠.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이제 일원화해서 세계에 알리면 그러면 아마 그 발레를 하는데 작품 속에서 그 뭐 귀향을 한다. 죽은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 그러면 왼쪽으로 다 돌 거예요. 지금 발레 다 오른쪽으로 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를 계승 발전시켜서 앞으로 끝없이 발전시킬 거예요. 그 계승 발전은 변질이 절대 아니에요. 그 미국에 있는 그 선생님도 오래전에 한영수 선생님 춤 배운다고 그랬죠. 미국에 있는 사람이 30년 만에 한국 와가지고 한영수 선생님 춤 변했다고. 자기가 춘 게 오리지널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갈 때 심어놓은 감나무가 갔다 오니까 고대비 있어요. 원명이냐? 크게 커서 감나무가 감이 많이 열렸는데 그건 네가 심은 게 아니냐 그래서. 한영숙의 인생처럼 춤은 변했어요. 그 변질이 아니고 발전된 거예요. 그 한영숙이 그 자식을 이북에 보내버리고 나서 아픔이 있을 때 춤과 그 다음에 그 나중에 그 아주 예술성으로 높을 때 춤과 피카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술가는 그렇게 정체돼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승 발전된다. 그래서 한영숙의 춤이 처음에는 뭐 그냥 광목 치마 주고 입고 춤을 그대로 추면 지금 누가 보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계승 발전돼서 더 우아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다만 거기에 들어있는 정신과 철학 그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이 천안 사람들의 어떤 정신은 바로 이 한영숙 춤에 들었을 것이다. 왜? 한영숙이 여기서 어린 시절 부모에게부터 물려 내린 것은 천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 심성 속에 그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천안 사람들이 내가 볼 때 과격한 강도나 그런 나쁜 사람 안 나온 것 같아요. 춤이 그래요. 보니까 충청도 춤이 그래요. 그리고 유관순처럼 애국자가 많이 나와요. 참고 애국하고 그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신문화를 연구하려면 전통춤을 연구하면 진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여기서 잘 살리셔서 이 지역 사람들이 말하면 나도 천안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 고향이 여기인데 거기 피가 흐르지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와서 언제든지 할 테니까 그 많이 해주시고 홍성은 또 할아버지 고향이고 한숙 갈 테니까 여기 마시고 네 그렇게 계속 발전시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 질문 받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해 주신 윤선희 예천 회장님 그리고 주관해 주신 김경수 무용협회 회장님 후원해 주신 천안시 그리고 먼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주신 정재만 교수님과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벽파춤 아카데미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옛날에 추억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예술 분야의 여러 각계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어른들도 제 눈에 보이거든요.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어떤 질의를 하시는 분께서 가슴이 떨린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천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부럽고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재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영숙 선생님의 춤세계가 천안에서 뿌리를 시작한 것처럼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천안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